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자기계발과 성장을 도와드리는 선아 원장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요, 나의 첫 번째 머니 다이어리라는 책입니다. 자, 미스 페니지엄 스마트북스에서 나온 책이네요. 자, 미스 펜이라는 사람은 예지라는 사람입니다. 짧은 직장 생활을 통해 하기 싫은 일은 죽어도 못하며 그러므로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적은 돈으로 잘 사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좀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뭐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적은 돈으로 잘 사는 방법을 모색하기란 또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책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경제교육협동조합 푸른 살림을 만나 돈의 본질과 돈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 지금은 푸른 살림의 생활경제 코치로 경제교육과 경제상담을 하면서 돈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무리하게 억압하기보다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돈을 관리하는 비법을 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포털 사이트 다음 브런치에 미스펜이라는 필명으로 자유를 위한 돈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으며 이렇게 잘 쓰려고 그렇게 열심히 돈 번 겁니다. 를 썼다고 하네요. 경제 에세이 스트로스 매체에 고정적으로 칼럼을 기고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책은 제가 쭉 한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꼼꼼하게 기록하고 가계부 같은 것도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무조건 전략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90년대생에 딱 맞는 청춘의 재테크를 알려줄게. 돈 공부가 처음인 2030을 위한 7가지 돈 관리법. 제가 재테크 책을 읽으면서 가장 불편했던 부분은 하루 한 잔의 커피값을 아끼면 적지 않은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카페라떼 효과였습니다. 커피 한 잔을 5,000원이라 계산하면 한 달이면 15만 원이고 1년이면 180만 원이 되는 셈이니 분명 적지 않은 돈은 맞지요. 이 카페라떼 효과는 무심코 소비하는 작은 지출들을 아껴보자는 주장에 많이 이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같은 설명 앞에서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습니다. 하루 한 잔의 커피를 아껴 1년 뒤 180만 원을 모은다고 해서 제가 더 행복해질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5천 원을 아끼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것은 아니겠지만 힘들게 돈 버는데 이것도 못 써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의 작은 행복들을 지연시키면 내일은 정말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네요. 자, 욜로는 좋지만 굶어 죽긴 싫어. 제가 좋아하는 책 20살의 인문학에서 철학자 강신주 씨는 이제 막 20살이 된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성인기에 접어든 지금 1살로 살 것인지 20살로 살 것인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에 따르면 인간은 어렸을 때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해준 부모와 사회의 욕망을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모두 공부 잘하는 아이를 원하면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가 고분고분한 여자를 원하면 온순한 여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부모가 바라는 것을 바라고 사회가 요구하는 바를 따를 때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에서 자신의 욕망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부모와 사회가 요구하는 삶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공부보다는 축구를 좋아하는 것이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온순한 여자아이보다는 왁자지껄하게 까불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해진 답만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나의 욕망은 중요하지 않기에 우리는 애써 그것을 모르는 척한 채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청년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20살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며 서툴지라도 자신의 욕망을 따르며 살 것인지 아니면 시키는 대로 살았던 지금까지의 삶을 지속할 것인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내 욕망에 따라 사는 삶은 분명 쉽지 않겠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청년들을 격려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가슴속에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울컥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저 역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보다는 사회에서 허락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겠지요. 대학에 지원할 때는 정말 배우고 싶었던 분야보다는 합격이 쉬운 과를 택했습니다. 공부하는 내내 아쉬움이 있었지만 취업하기 좋은 학과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그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차피 무슨 과를 나왔던 취업시장에서 저는 문송할 뿐이었고 바등바등 노력해서 지켰던 관계 역시 노력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간은 지나 역시 사회 역시 시키는 것을 따르라 라기보다는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따라만 했던 저는 내 욕망은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일부를 찢어 가방에 넣어 다니고 했습니다. 철학자가 말하는 바처럼 내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시작하고 싶었고 그게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일이라고 여겼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려우실지라도 앞으로는 선택의 순간에 삶의 주인으로 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 책의 일부를 찢어서 가방에 넣고 다녔다는데 저는 정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절실했구나. 이 사람의 어떤 절실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젊은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인생은 한 번뿐이니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 얼마나 매력적인 문구인가요? 저도 그 흐름을 따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한단 말인가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굶어 죽기는 싫었습니다. 마음껏 원하는 대로 소비하는 것도 즐겁지만 그 소비를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아이러니는 왜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욜로를 외치며 살아가기는 무척이나 겁이 났습니다. 눈 딱 감고 저질러 버리거나 나중 일은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쿨하게 넘길 수 있는 성격은 못 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원하는 삶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잘 살 수는 없을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할까? 이런 고민 끝에 전혀 관심도 없던 돈 관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돈을 썼는지에 썼을 때 행복한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들여다보면서 멀게만 보였던 돈 관리는 부자나 특별한 누군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의도했든 아니든 지금까지 쭉 그 일을 해왔다는 걸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 관리란 많은 돈을 불리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돈 관리의 기본은 한정된 자원에서도 나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더 나은 선택을 내리는 기술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지 않다고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외면했던 돈 관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자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경제적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졌다는 거에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젊은 분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네요. 자, 내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한정된 내 돈을 우선순위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혹은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불릴 수 있을까와 같은 정보는 없습니다. 대신 돈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방법, 지출에 대한 감정을 힌트 삼아 나를 돌아보는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 더 나다운 선택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여정에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돈 관리란 가진 돈을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아니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경제적 여유를 갖고 싶어 집어든 경제서적들에는 종잣돈, 투자 같은 단어들이 절비했지요. 많은 책들이 일단 투자의 기본 자금이 되는 5천만 원에서 1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잣돈을 모으기 전까지는 이를 악물고 절약해야 한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그래 해보자라는 결심보다는 좌절감이 앞섰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 관리를 하려는 건데 지금부터 시작부터 5천만 원과 1억이 있어야 한다니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돈 관리는 그러한 투자나 재테크와는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에게 연금과 보험을 팔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사실 젊은 시기에 운영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특출한 능력이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일반적인 20, 30대가 가진 돈이 없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다면 특별한 관리 없이 흥청망청 써버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허투루 쓴다고 해도 기본적인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진 돈이 적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가진 돈이 적을수록 그 돈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사용하는지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적은 돈으로 관리 없이 쓰다가는 생존에 꼭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은 지출 때문에 정말 원하는 것을 못하게 될 때, 피 같은 돈을 아무 의미도 없어진 물건들과 바꾸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애꿎은 돈을 미워하기도 됩니다. 이미 그곳에 지출해버린 나를 탓하는 것보다 써도 부족한 돈을 탓하는 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자본주의와 사회를 불평하고 말면 그 사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있었다는 점은 무시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주제인 내가 우선인 돈 관리에서는 현재 쓰고 있는 돈에 먼저 주목합니다. 그리고 돈을 관리하기 위해 이미 갖고 있어야만 하는 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 돈 관리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너두라는 말이지요. 여러분은 돈 관리를 시작할 자격과 조건이 이미 충분합니다. 라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이라도 금리가 더 높은 상품을 찾고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찾는 일도 분명 필요합니다. 좋은 정보를 얻고자 재테크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돈을 더 잘 모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더 아낄 수 있다와 같은 무수한 정보들에 접하면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었나요? 아니,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해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더 불안해진 적은 없었나요? 자, 여기서 굉장히 짤막한 스토리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라인 요리 프로그램을 수강했다고 합니다. 이 제작께서. 이 프로그램의 독특한 점은 바로 레시피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요리를 한다고 하면 그 요리에 맞는 레시피를 주고 따라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오히려 레시피대로 따라하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낮춘다고 말합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는 없는 이국적인 재료들을 갖추고 적절한 양을 맞추고 지시사항을 따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도 실수라도 하면 처음에는 의지를 갖고 시작한 사람들도 금세 지치고 맙니다. 그래서 그녀가 제안한 것은 레시피 없이 요리하기입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가 요리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서일지도 모른다고요. 꼭 정해진 규칙에 따라 근사한 결과물을 만들지 않아도 요리를 할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요리는 식재료에 굽기, 튀기기, 찌기, 삶기 등의 방식으로 열을 가하고 소금, 후추, 간장 등으로 간을 하여 완성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레시피들은 재료에 어울리는 방법이나 양념을 추천해 줄 뿐, 그것이 유일한 정답은 아님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 바라보니 요리가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리책을 펴고 한 단계 한 단계 식은 땀을 흘리며 지시사항을 따르는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요리를 해보았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들을 마구잡이로 넣어 국을 끓여본다든지, 시금치와 소고기, 된장을 넣은 그 국은 좀 생소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맛이 있었습니다. 요리란 그러면 된 게 아닐까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그동안 모든 것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들면 되는데 근사한 레시피 속 요리만이 제대로 된 요리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저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운동임에도 꼭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아령이라도 들여야 제대로 된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여야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야 제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오히려 저를 그러한 활동들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제가 요리와 운동에 그리했던 많은 사람들도 돈 관리에 있어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제대로 돈 관리를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요리와 운동이 생활 속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활동이듯 돈 관리 역시 그렇습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저도 읽었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꼼꼼함에 대한 이런 강박을 던져버린 후에야 비로소 꾸준히 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알 수 있듯 우리가 돈 관리를 아는 이유는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더 정확하게 가계부를 쓰는지 경쟁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돈 관리를 하는 이유는 내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지출을 몇 가지 빼먹는다거나 5,000원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세하게 정확도를 높이는 꼼꼼함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줄 아는 시선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가계부를 쓴 시간이 아무리 늘어나도 예상치 못한 비용은 항상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쓰임은 각각 다를지언정 매달 크고 작게 예상치 못한 비용이 꾸준히 발생한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기 때문에 미리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항목을 정해두기보다는 지출이 초과될 수 있는 여유 비용을 임의로 책정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으니까요. 내 일상에서 예측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하기 마련이라는 걸 인정하고 임의의 예비비를 정해두세요. 그래야 예상치 못한 비용이 실제로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올해의 목표는 하늘을 많이 쳐다보며 사는 거야. 친구의 이 말을 듣고 저는 참 좋은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하늘은 그 각각 무척이나 아름답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하늘은 단지 보기만 해도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데요. 그럴 때면 앞으로 좀 더 자주 하늘을 쳐다봐야겠다고 마음먹지만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고개 한번 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든 그렇지 않든 하늘은 우리 머리 위에 변함없이 존재합니다. 결국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쁨을 살뜰하게 챙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랜 시간 경제력이란 무조건 많은 돈을 가진 거라고 여겼습니다. 절대적인 수치에 도달하면 드디어 경제적 불안감을 없앨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와 타인의 돈 관리하면서 저는 언제까지나 내 삶을 지켜줄 경제력은 관찰을 통해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그 결과 필요한 행동으로 다시 시도하는 행동력이라고 결론 짓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경제적 상황이 좋을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기를 바라며 썼습니다. 이 책이 돈 관리의 시작을 가볍게 하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법을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종잣돈을 모으고 그 큰 돈을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회초년생들에게 굉장히 딱 어울리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의 첫 번째 머니 다이어리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